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10명에 대한 1심 공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범계 의원 벌금 400만 원, 박주민 의원 300만 원, 모두 벌금형이고 의원직 유지형입니다. 자, 국민의힘 의원들과 좀 비슷하게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비슷하게 나왔지만 선고는 다를 수도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지금 해당 의원들은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한 이런 현실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예. 실제로 민주당에서 법안을 발의하려고 갔고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물리력이 동원됐던 것인데 본인들은 오히려 피해자인데 정치적인 양립을 위해서 본인들도 기소했고 그 때문에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피해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재판에서 어필을 했을 것이고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의원님들에 대한 선고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형은 비슷하지만 선고는 다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해주셨고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저는 뭐 그러지 않는다고 봐요.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벌금형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게 일정 부분의 가이드라인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더 그 높은 무슨 저기가 나오지는 않으라고 보고 예. 항소를 해서 2심에 가도 저는 그보다는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안 자체가 정치적 사안, 그러니까 국회가 여야가 합의하고 서로 협력해서 뭔가 생산적인 국회를 끌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함으로 해서 이것을 사법부로 가져가는 것 자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 있잖아요. 이 선출직 어떤 그 공직자가 그냥 임명직보다는 더 우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회야말로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부로 가져간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나마 오래 끌었지만 결과적으로 여야가 의원들이 이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는 아닌 상대로 끝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정치권에서 적어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교훈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벌금형이 이제 구형이 된 부분, 요게 지금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구형인데 이게 지금 의원직 상실형이 기준 자체가 5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 지금 전부 다 이제 아슬아슬하게 500만 원 바로 밑에 4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국회 선진화법 자체가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들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이 민주적인 절차를 막아도 된다라고 하는 시그널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무용론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앞단에 서서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방해하려고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구형이 나왔을 때 이렇게 되면 물리력을 아무 때나 동원해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따라왔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그 양당을 맞추기 위해서 선고량을 조정했다고 하나 이 부분이 아무래도 무용론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한 요건으로 작용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사실 처음에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할 때도 이 양형 기준을 굉장히 상향시켜 놨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서는 물리력을 동원했을 때에는 정말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을 수 있게끔 설계를 해놨는데 지금 법원이 지금 그 부분을 피해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고 지금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 그 1심 결과 그러니까 지난번 그 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1심 결과를 두고 검찰이 과연 항소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는데 검찰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국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을 들어보겠습니다. 턱없이 낮은 구형량에 비해서 선고량이 낮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 예규에 의해서 대검 예규에 의해서 항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칙을 그래도 지키지 않을까. 역시 정치 검찰이다. 여기 고쳐 쓸 수 없는 집단이다. 이런 걸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대장동 때는 일부 무죄 나온 게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당연히 항소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장동 사건은 검찰 대검 예규의 항소를
하지 않을 조건에 부합하는 그런 항소 자제였다 이렇게 보고요. 일부 무죄 나온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별건 기소이고 예. 그 무리한 기소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유죄 나온 사안에 대해서 그는 이제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법원이 판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항소의 실익이 없는 사안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전현희 의원은 그 이번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비판을 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진행자가 물었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는 이건 다른 사안이다라는 답변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대장동 그 범죄자들에 대해서 항소 포기를 한 것이 검찰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어떤 2심 가는 것도 항소도 포기하게 됐는데 예. 저는 이게 검찰이 정치적 형평성이나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하는 이런 정치 검찰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결국은 처음부터 대장동 항소 포기 때문에 이어진 것이다. 그런데 저는 전현희 의원이 저걸 비판하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지금 이번에도 항소 포기를 했다면 적어도 지난번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대장동 관련해서 물러났잖아요. 예. 책임을 지고. 근데 이번에 온 사람이 누굽니까? 결국은 현 정부와 매우 가까운 구자현 지금 반부패 부장이 이제 신임 검찰총장 대행으로 왔는데 이분야말로 지난번에 대장동 항소 포기에 관련해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와서 다시 항소 포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야말로 민주당의 어떤 그 기류를 살펴서 어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물타기 하기 위해서 저는 이번에도 항소 포기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요. 예. 한 가지 좀 첨언하자면 지난번 아까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사실 무용론이라고 하는 게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무용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패스트트랙이 사실은 유효하려면 의석이 어느 일방적으로 3분의 2 의석이 안 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범여권이 3분의 2석이 넣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모두 법안을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패스트트랙이 그런 차원에서 무력화되고 있다. 그런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그 항소 포기 관련해서 의견 내주신 것 중에 네. 물타기를 위해서 항소 포기를 한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정치적 양립을 위해서 맞췄다는 것 아닙니까? 예.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은 저도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 정치 검찰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보면 저는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가 서스포를 칼락을 가지고 있을 때부터 정치 검찰이 본인들의 의사를 정말 가감없이 내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내용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검찰 개혁을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대장동 사태 때는 대장동 항고 포기 사건이라고 명명하는 그 사건 때에는 굉장히 많은 검사장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18명 이번에 항소 포기 때는 어디 갔습니까? 왜 항소 포기에 대해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지 않는 것이죠. 이것조차가 정말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검찰이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라는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이고 과거 전현희 의원님께서 주장하는 부분에 저는 동의를 하는 것이 대장동 항고 포기 사건에 대해서는 요건이 충족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 선고양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분을 예로 들면 7년을 구형했는데 8년을 받았거든요. 그만큼 법원이 혹시 빼준 것 아니야? 플리방해이 있는 것 아니야라는 의심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구형보다 선고량이 많았던 것은 검찰이 봤던 유죄 요건을 뛰어넘어서 선고가 됐다라고 하는 이유인데 지금 패스트트랙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구형보다 한참 못 미치는 선고량을 받았거든요. 이럴 때에는 규정상에도 항소를 할 수 있게끔 설계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때 대장동 사건 때 그때는 18명이 항의를 강력하게 했고 지금 패스트트랙 사건 때는 정치적인 양립을 위해서 항소 포기에 대해서 이유를 묻지 않는다. 이것이 정치 검찰의 민낯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련해서요.
왜 이번에는 항소 포기에 대해서 검사장들이 지검장들이 얘기를 왜 안 하느냐. 입을 닫고 있냐. 예. 민주당에서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지난번에도 항소 포기한 데 대해서 왜 항소 포기했냐 설명하라 이렇게 요구하니까 이거 항명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 뭐 수원지검장입니까? 그 두 사람이 그만둔 그리고 일이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도 또 왜 항소 포기했냐 이렇게 주장하면 또 민주당에서 고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미 검사들을 민주당에서 줄 세우기를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입틀막을 해놓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이 점점 무력화되고 검찰이 지금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동의하는 바가요. 지금도 항명이다라고 얘기할까 봐 못한 거였으면 그 전에도 그랬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공무원인데 공무원의 중립 위반을 위반하고 지금까지 목소리를 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장동 항고 포기 사건 때 검사장들이 반발했던 이유를 두고 저희가 똑같이 반발했던 이유는 뭐냐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사건 때는 왜 가만히 있었는가? 김건희 여사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왜 가만히 있던 검찰이 갑자기 이재명을 타겟으로 한 대장동 사건만 나오니까 정책의 메시지를 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봤던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강력하게 제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던 것이고, 오히려 그게 더 당당했다면 지금이라도 항고 포기,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대한 항소 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어야 됐는데 그러지 않았던 점이 결국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않았던 것에 대한 반증이었다. 예. 만약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실제로 뭐 무서워서 안 했다라고 한다면 공무원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이제 그 과거로 자꾸 돌아가다 보면 끝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대장동 항소 포기와 이번 두 가지만 사안으로 국한해 본다면 여전히 이제 민주당에서 압박을 해서 결국은 검찰이 제 목소리를 못 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검찰을 그렇게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과거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이 원하는 형태의 줄을 서서 그분들의 어떤 그 입장을 대변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수용했던 것이 사실 검찰이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은 뭐 동의는 안 합니다만, 예. 그러나 적어도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 이번 일에 대해서 또 민주당에서 반대로 비판한다면 그것은 조금 그것도 역시 내로남불처럼 들릴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국정조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어제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그 회동이 있은 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네. 결국은 지금 이게 불발된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검찰의 조작 수사라든지 대장동 전체에 대한 수사 내용들을 오히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 하자는 의미도 있고 그런 예. 목소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국정조사가 추진되는 과정 중에 합의 내용들이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뭐 간사 선임을 다시 나경원으로 해야 나경원 된다든지 의원,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받을 수 없는, 그리고 이 정치적인 내용들을 가미했기 때문에 합의가 불발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조사의 생각은 있지만 그 조건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외곽에 있는 이런 정치적인 논쟁거리를 결국에 이 국정조사의 합의 내용으로 가지고 오면서 오히려 불발되게끔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뭐 한간에서는 대장동이 계속 나오면 민주당이 불리해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저희는 오히려 국정조사해서 과거에 뭐 수사 내용 중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뭐 기타 내용들 중에 뭐 지금 뭐 연합 술파티 의혹이라든지 뭐 진술 세미나 의혹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하자고 하는데 다른 사안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합의가 불발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정말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 자체의 목적이 있는 거라면 다른 조건을 차치하더라도 국정조사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국정조사 건은 지난번에 김현지 그 비서관입니까? 국감에 참석하는 여부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말로는 출석시킨다 그랬는데 뒤로는 여러 가지 사실은 출석시키지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국정조사에 관해서는 민주당 쪽에서는 하자,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구체적인 강론에 가서는 자꾸 여러 가지 이유로 핑계를 잡아서 사실은 그걸 무력화시키는 것은 진심이 아니다. 오히려 민주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아니 생각해 보세요. 대장동의 그 범죄에 관련해서는 것은 사실 민주당 측에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조건 없이 우리는 수용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국민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고 또 민주당에서 뭐가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법사위 관련해서도 나경원 의원 왜 자꾸 그 간사를 추미애 위원장이 막는 것은 이것은 적어도 이게 위원장으로서 할 일이 아니고 그동안의 관례에 비춰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많이 지금 대장동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이거 대승적으로 우리는 조건 없이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네, 국정조사를 과연 하게 될지 진짜로 하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이런 가운데 어제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성추행 혐의로 고소가 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장 의원은 법적 조치를 포함해서 강력 대응하겠다 이렇게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그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아니 저 내용을 전혀 몰라서 지금 조사 받으러 오라는 사실도 없고 뭐 고소를 한지도 기사로 봤기 때문에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 당일의 추행 자체는 없었다는 거죠? 없었습니다. 네. 현재까지 보도에 나온 내용은 기상으로 봤을 때 당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로 예, 당은 뭐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사안 자체를 가볍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 최고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혹시 장경태 의원님께서 맡고 계신 당직에 대해서 자진 사퇴 의사 밝힌 건 있을까요? 예, 아직 없습니다. 자, 일단 장경태 의원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청래 대표가 즉각적으로 좀 윤리감찰단 진상조사를 지시를 했더라고요. 당에서 좀 어떻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실제로 신중한 입장입니다. 예. 수석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의 진실이 나오기 전까지는 신중한 입장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르게 윤리감찰단의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찰의 수사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의 윤리감찰단은 즉각 조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기구인 윤리감찰단 을 통해서 오늘 중에라도 아니면 이번 주 중에라도 장경태 의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사건의 진실을 밝혀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 이후에 뭐 당직이라든지 추가 논의가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최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지난해 10월이고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난 일인데 왜 이 시점이 돼서 갑자기 고소가 이루어진 것이냐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도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에 따르면 그동안 사실은 민주당이라는 데가 거대 여당이고 하기 때문에 이걸 고소를 했다가 이게 사회 문제화되고 언론에 드러나면 혹시 보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년 지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고소를 했는데 의원님, 조금 전에 저희가 장경태 의원의 지금 고소건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 의원께서 말씀하시다가 좀 중단을 네,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사안에 대해서 이제 시책 진실은 밝혀진 바가 없는데 왜 그 피해 여성이 1년 지나서 이제와 문제를 제기했냐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성의 입장으로 봐서는 사실은 우선은 장경태 의원은 지금 거대 여당의 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를 그 당시 제기해서 과연 본인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냥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민이 있었겠죠. 이게 만약 언론에 노출하거나 고소고발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가 가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아마 모든 게 다 까발려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럼 이걸 묻고 가야 할 것이냐. 이게 트라우마가 되는 거거든요. 여성한테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가 적어도 국회의원 비서관이라는 건데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정도의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 못하면 내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냐라는 무력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좀 어떤 심리적인 것들이 교차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걸 문제를 제기해서 본인이 한번 어떤 용기를 내서 하는 게 옳겠다 싶어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제 장경태 의원은 본인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 이것은 이제 좀 더 결과를 경찰의 조사 결과를 좀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네. 다만 한 가지는
장경태 의원에 관한 이 부분이 이제 처음 초기에 밝혀진 거지, 예. 나온 거지만 추가로 조금만 더 다른 얘기가 나오면 장경태 의원은 아마 견디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니까 수사 결과를 지금 뭐 이제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조금 전에 신중하게 당에서도 좀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사실 장경태 의원이 당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도 하고 있고요. 당원 주권 TF 위원장 뭐 여러 보직을 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상황이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지금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당에서도 조금 여러 제동이 걸릴 사안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세요?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에 예. 아무래도 거치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뭐 1년이 있었다, 2년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치적인 해석은 필요가 없다라는 수준입니다. 지금은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이 나온 이후에 거치를 판명하는 것이 오히려 뭐 양측의 입장을 다 대변하는 일일 수 있고 예.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사건의 실제적 진실이 나오고 나서 예. 거치의 문제에 대한 내용들은 당연히 예. 당의 절차에 따라서 흘러갈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이야기 한 가지만 좀 여쭙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에서 계엄과 관련한 사과를 해야 하는 거냐, 마는 거냐 하지 않는다면 지금 초재선 의원 중심으로 따로 성명을 발표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저도 당 지도부가 사실은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12월 3일이 소위 증시에서 얘기하면 새 마녀의 날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 보고 있는데 예. 첫 번째는 이제 12월 3일 계엄 1년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장동혁 대표의 대표 100일이죠. 취임 100일이고 예. 세 번째는 추경호 지금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예. 날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그 12월 3일을 굉장히 의미 있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또 12월 3일 계엄 1년을 계기로 해서 대야에 대해서 압박하는 정치 공세를 할 걸로 보고 있는 것이기 예. 때문에 장동혁 지도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제 적어도 우리 국민의 많은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적어도 계엄 문제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절연을 해달라는 게 일반적인 요구인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동혁 그 당의 대표가 워낙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내란 프레임 씌워서 공격하니까 저항의 차원에서 강하게 나갔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큰 존재감을 지금 확인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00일을 계기로 해서는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제 고민 중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금 당내에도 상당수가 그런 의견들이 지금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일부 초재선 의원들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날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진짜 마지막으로 짧게. 네. 그러니까 요 계엄 1년을 민주당에서 너무 이용하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도 지금 야당 쪽에서는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이 12.3 비상계엄을요 민주당과의 전투 정도로 치부하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저희는 죽을 뻔했습니다. 실제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 안에서 계엄 해제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담을 띄고 들어가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이 모두 국회로 뛰어와서 실제로 경찰과 군인과 목숨을 걸고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한번 살아있음을 보여줬던 역사적인 현장이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날을 기억하고 앞으로는 다시는 권력자에 의해서 내란 행위가 일어나지 않게끔 기억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단 이 문제를 민주당과의 전쟁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도 지금 이 문제를 민주당이 압박의 용도로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용한다면 반드시 망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국민께 사죄드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